유럽은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미는의 4년 든 스타트업은 2027년까지 이를 실제로 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내년입니다, 여러분. 꽤 야심차죠? 이 항공기 이름은 헬싱 CACA-1 유로파입니다. 이 항공기는 헬싱이라는 독일 방위 AI 회사와 그 바이에른 자회사인 그룹 에어크래프트가 함께 개발 중인 고속, 아음속, 다목적, 무인 전투 항공기입니다. 헬싱은 이 항공기를 유로파이터, F-35 등 유인 전투기를 지원하는 무인 편대기로 설명하며 정찰, 전자교란, 기만, 독자적 표적 타격이 가능한 기체라고 합니다. 2025년 9월, 그룹의 투징하우젠, 마치스에 위치한 비행장에서 독일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이름은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회사는 CA1 실물 크기 설계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모형 시제품은 갓진 스텔스 영상을 반영한 기체, 비스트만 쌍꼬리 날개, 내부 무장창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에른주 고위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마르쿠스 죄더 주총리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공개 행사를 국가 방위의 순간으로 봤습니다. 헬싱이 발표한 일정은 꽤 공격적입니다. 2027년입니다. 이 회사는 2027년에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년에는 양산 준비 또는 실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라면 CACA-1은 기존 전투기보다 빠르게 실전에 배치되고 대부분의 기존 전투기 프로그램이 겨우 시제품 단계에 도달하는 것보다도 빠릅니다. 각종 압박으로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소모전에 대한 유럽의 인식을 바꿨고 미국은 협동 전투 항공기 프로그램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터키의 킬리스 엘마 무인 전투기는 이미 시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유럽 산업과 유럽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자신들만의 무인 전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헬싱이 극적인 시제품과 큰 대중적 약속을 실제 전투기로 창조해낼 수 있을지, 그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실현할 수 있을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누가 이 시도를 주도하고 있는가입니다. 헬싱은 방위 소프트웨어 회사로 시작했지만 그냥 직접 전투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론 필요성을 부각시킨 전쟁.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군대의 항공전력 인식을 바꿨습니다. 저렴한 쿼드콥터는 포병의 관측 역할을 하고 배회탄은 전차를 파괴했으며 전자전 부대는 전선 전체에 걸쳐 GPS 신호를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항공기와 운용 인력을 평시에 유럽 공군이 보충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속도로 잃고 있었습니다. 유럽 국방부들은 현대전에서 산업 규모로 소모전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샤헤드 드론은 매일 밤 수십 차례씩 파상적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드론은 러시아 흑해함대를 크림반도에서 몰아냈습니다. 이 교훈은 베를린, 파리, 런던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미래의 공중전이 매우 많은 수의 무인 시스템이 전자기 간섭이 심한 환경에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로열 윙맨 개념이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유인 전투기를 하나 이상의 무인 항공기와 짝지어 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열 윙맨은 앞서 나라가 정찰을 하거나 적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미사일 공격을 유도하는 미끼 역할을 하거나 조종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영공에 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는 뒤쪽에 머물면서 편대를 지휘합니다. 여러 나라가 이미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협동 전투 항공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제너럴 아토믹스와 안드릴이 10년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경쟁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MQ-28 고스트베트는 2021년부터 호주에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바이락타르 크지렐만은 2022년 12월에 첫 비행을 했으며 이후 공대공 미사일 탑재를 시연했습니다. 에어버스는 2024년 6월 ILA 베를린 에어쇼에서 자체 윙맨 콘셉트를 선보였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능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협동 전투 항공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미국의 수출 통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시스템 사용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관리들은 전략적 자율성과 주권 방위 기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간의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프로그램은 6세대 전투기와 함께 운용할 드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 시기는 2040년대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싱 지지자들은 자율항공기가 고강도 전쟁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종사는 양성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임무에 실패한 무인 전투기는 금전적 손실만 발생시킵니다. 유인 전투기가 임무에 실패하면 목숨을 잃거나 전쟁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헬싱의 창립자인 군터 셰르프는
현대 분쟁에서 비대칭 기술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소수의 고급 플랫폼이 아니라 많은 수의 저렴한 자율 시스템으로 구성된 유럽 드론 방벽을 나토 동구 측면에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를 지지해왔습니다. 그 주장은 유럽이 전통적인 조달 방식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의 대량 생산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에어버스, 다소, BAE 시스템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려는 기업이 파고들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해싱은 그 회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위 소프트웨어부터 전투기까지. 해싱은 2021년 미넨에서 토르스텔라의 군터 셰르프, 니콜라스 콜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말은 영국 비디오 게임 스튜디오 내추럴 모션을 운영하며 AI 기반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셰르프는 맥킨지 출신으로 독일 국방부의 조달 개혁에 대해 자문했으며 콜러는 머신러닝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제품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해싱은 전장 센서 데이터를 단일 상황도로 통합해 지휘관에게 제공하고 위협을 식별하며 인간 운영자보다 더 빠르게 대응 방안을 추천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초기에는 전자전과 상황 인식에 중점을 두었으며 회사는 기존 항공기, 선박, 지상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판매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조달 방식은 처음부터 독특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창립자 다니엘 에크의 투자사 프리마 마테리아는 2021년 1억 달러 투자를 주도했습니다. 에크는 군사 기술보다 음악 스트리밍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 이 초기 투자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크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체 방위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 투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프리마 마테리아는 약 6억 유로 규모의 또 다른 투자를 주도했고 해싱의 가치는 약 120억 유로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로써 해싱은 유럽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민간 방위 기업 중 하나가 되었고 국가 지원이 필요한 하드웨어 프로젝트에 도전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회사를 하드웨어 체계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해싱은 2022년 우크라이나군에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후 HX-HX2 타격 드론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이 소형 고정익 배회탄은 AI로 조종됩니다. 회사는 우크라이나에 수천 대의 HX-HX2를 인도하기로 하고 전시 피드백으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개선했습니다. 2024년 해싱은 발테의 상공에서 사브 그리펜 2 전투기에 센타우르 AI 에이전트를 탑재해 시험했습니다. 인간안전 시험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AI가 다른 제트기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항공기를 조종했습니다. 이 시험은 해싱이 단순히 인간 조종사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빠른 전투기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조치는 2025년 6월에 해싱이 그룹 에어크래프트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룹은 제가 언급했던 발음하기 어려운 독일 바이에른의 항공기 제조업체입니다. 작가님, 이름을 2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룹은 14개국 군군에 납품된 G120TP 훈련기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수로 해싱은 인증 복합제 제조시설, 비행장, 실제 항공기 제작 비행 경험이 있는 항공 우주 엔지니어를 확보했습니다. 인수 후 몇 주 만에 해싱과 그룹의 엔지니어들은 그룹 부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마을에서 CA1 개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공기역학 복합제 전문가로 이뤄진 팀이 조립구역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CA1의 실물 크기 설계. 시제품은 프로그램 시작 후 14주도 채 되지 않아 완성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해싱은 그룹 비행장에서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에른 주 총리 마르쿠스 조더가 독일 국방기관의 고위 인사들과 해싱의 투자자들과 함께 직접 참석했습니다. 덮개가 벗겨지자 내부 무기창과 스텔스 형태의 노즐을 가진 매끈한 회색 기체가 드러났습니다. 4년 된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제 막 전투 항공기 사업에 공개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꽤 대단하지 않습니까? CA1 유로파는 3, 5톤급 중형 자율 항공기로 유인 전투기보다는 작지만 해싱 HX, HX2 공격 드론보다는 훨씬 큽니다. 해싱은 이 항공기를 내부 무장창을 갖춘 고속 아음속 UCAV로 설명하며 단독임무, 군집작전, 그리고 유로파이터 같은 유인 항공기와의 유무인 협동작전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바이에른에 전시된 모형기는 센서와 무장을 내부에 탑재하는 깔끔한 외형이었습니다. 해싱은 엔진 공급업체, 항속거리, 탑재량, 단가, 무장 구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CA1, 이 단순히 인상적인 시제기인지 아니면 유럽 공군이 실제로 대량으로 구매하고 무장시켜 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투기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무기와 센서는 외부 하드 포인트가 아니라 내부 탑재창에 탑재됩니다.
미사일을 날개 아래에 달면 강한 레이더 반사가 발생해 기체 전체에 적용된 스텔스 설계를 망치게 됩니다. 내부 탑재 방식은 외부 표면을 깔끔하게 유지해줍니다. 이는 현대 레이더가 반사 신호를 찾는 적대적 영공에 진입하는 항공기가 더 은밀하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추진력은 단일 터보팬 엔진에서 나옵니다. 해싱은 공급업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고 속도는 고화음속으로 설명되며 이는 CACA 밀리 초음속으로 돌진하는 대신 마하 1, 2하의 속도로 순항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항공기는 일반적인 3륜식 착륙 장치를 사용하며 표준 활주로에서 운용됩니다. 이는 별도의 캐터펄트나 수직이 착륙 장비 없이 기존 나토 공군기지와 호환됨을 의미합니다. 항속거리 약 1000km로 후방 기지에서 심층 타격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탑재 중량은 무기나 센서 기준으로 약 500kg입니다. 헬싱은 어떤 특정 탄약을 탑재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 무장창은 표준 공대지 정밀 무기와 소형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헬싱이 홍보하는 임무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CA1은 무기 대신 센서 패키지를 탑재하여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전자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적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기만 표적 역할을 하며 미사일 공격을 끌어 유인 항공기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접 항공 지원과 고정 목표물에 대한 심층 정밀 타격 임무에도 투입됩니다. 로열 윙맨 역할에서는 유로파이터나 F-35와 함께 비행하며 유인 전투기의 조종사가 편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세 가지 운용 모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탑재된 AI를 활용해 스스로 항로를 설정하고 임무를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네트워크 군집의 일부로 다른 CACA1이나 소형 드론과 임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비행하며 보안 데이터 링크로 유인 전투기의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양 뒤에 숨겨진 설계 철학은 실용적입니다. 헬싱은 유인 전투기보다 훨씬 낮은 단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높은 위협 지역에도 투입할 수 있을 만큼 기체를 소모품화하고 수백 대까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ACA1은 F-35와 같은 유인 항공기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인간 조종사는 더 뒤쪽에 머무는 동안 CACA1이 통합 항공망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고위험 선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기체는 모든 임무에서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9월 행사에 전시된 것은 엔진과 항공 전자장비가 없는 빈 기체 모형이었습니다. 헬싱의 생각은 기체 자체보다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공기는 단지 플랫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항공기를 조종하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사가 진정한 강점이 있다고 믿는 부분입니다. CA1의 인공지능은 센타우르입니다. 이것은 헬싱의 AI 전투기 조종사로 강화학습으로 훈련되었으며 회사는 이를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설명합니다. 9월에 공개된 기체는 센타우르가 실제 전투기에 탑재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 강화학습이란 시스템이 명확한 규칙을 프로그래밍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면서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센타우르는 구춤실도 비행 환경에서 수백만 건의 모의 공중전 시나리오를 거칩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센타우르는 다양한 전술을 시도하고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조정합니다. 충분히 반복하다 보면 인공지능은 시뮬레이션된 상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 양식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접근 방식의 가장 중요한 실제 테스트는 2025년에 헬싱이 센타우르를 사브 그리펜 2에 통합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투기는 인간 안전 조종사가 조종석에 탑승한 채 발트해 상공을 비행했고 센타우르는 다른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에서 항공기를 조종했습니다. AI는 교전 중 기동과 전술적 결정을 담당했습니다. 헬싱은 센타우르가 일부 모의 전투 임무에서 인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통제된 시험과 각본에 따라 진행된 교전에만 해당하고 실제 전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 항공기는 이미 잘 파악된 상대였고 정해진 공역에서 임무가 수행됐으며 시나리오 역시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소프트웨어가 고속 제트기를 공중전에서 조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센타우르가 낯선 전술을 구사하는 익숙하지 않은 적수를 상대로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CA1 콘셉트에는 센타우르 외에 두 AI 모델이 있습니다. 쥐라르 전자전 임무를 맡아 적 레이더 신호를 감지 분류하고 실시간으로 교란 또는 회피 방법을 결정합니다. 심포니는 여러 플랫폼을 조정해 여러 대의 CA1과 다른 해싱 시스템이 상황을 공유하고
모든 행동을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임무를 분담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의 자율성 아키텍처는 전적으로 기체 내 처리에 기반해 구축되어 있습니다. CA1은 센타우르, 시라, 심포니, 그 기체 내에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있어 통제 인원과의 데이터 링크가 방해를 받거나 끊기더라도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 지휘 통제 링크로 인간 운용자는 임무를 계획하고 항공기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목표 변경이나 공격 중단 등 상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계를 설정하면 인공지능이 그 경계 내에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설계는 곧바로 심각한 정책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럽 각국 국방부와 유럽의회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 결정에는 반드시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입장입니다. 지속적인 통신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무기를 탑재하며 스스로 목표를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는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한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헬싱의 답변은 인간이 임무와 교전 규칙을 승인하고 AI는 그 한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펜 시험은 현재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센타우르가 조종하는 항공기에 인간 조종사가 함께 탑승해 소프트웨어 오류 시 조종을 즉시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공군도 아직 그런 안전장치 없이 무장한 AI 제트기를 실전 배치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산업적인 문제입니다. CA-1 대목이 한 대는 연구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전쟁에서 의미 있는 전력을 갖추려면 수백 대의 기체가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공장 자체도 무기의 일부라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CA 딜의 군사적 논리는 헬싱이 엄청나게 많은 수를 생산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통합방공망에 단일 기체를 투입하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결과가 회사에 용인되려면 그 항공기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전통적인 전투기 생산 라인보다는 차량 공장에 더 가까운 속도로 전투 드론을 생산하는 데 갈려 있습니다. 헬싱은 CA1의 비용이 유인 전투기보다 일부만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프로그램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엔진과 무장 장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대당 1억 유로를 훨씬 넘기 때문에 일부라는 표현을 넉넉하게 해석해도 헬싱이 여기서 얼마를 책정할지 상당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회사의 소형 제품군을 보면 이 회사가 생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헬싱은 전시 수요에 따라 한 달에 최대 1000대의 소형 드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회복 탄력성 공장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HX2 공격 드론은 이 카테고리의 주력 제품이며 헬싱은 2024년과 2025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수천 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수치는 몇 킬로그램에 불과한 일회용 배회용 탄약에 해당합니다. CA1은 내부 무장창, 터보팬 엔진, 그리고 인증된 항공우주 구조를 갖춘 4톤급 전투기입니다. 헬싱은 CAB를 HX-HX2처럼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소형 드론 생산은 대형 항공기의 실제 생산량보다는 제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된 산업단지는 규모가 큽니다. 헬싱은 미넨에서 조금 북쪽에 위치한 할버시타트 지역에 새로운 캠퍼스를 발표했으며 회사는 이 부지가 축구장 35개 정도의 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캠퍼스는 두 드론 라인과 CA1 프로그램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최종 조립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헬싱이 공개적으로 위치를 밝히지 않은 별도의 바이에른 시설에서는 이미 HX-HX의 유닛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이 회사의 산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싱 경영진은 독일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전략적 비축 자원으로 보고 수요 증가 시 드론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합 부품, 정밀 금속 가공, 전자 하위 조립품 등은 이미 1차 및 2차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축으로 인해 수요 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헬싱의 메시지에는 유럽 공급망 측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부품, 소프트웨어, 최종 조립이 유럽 관할 내에 위치하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ITAR에 따른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유럽 방위 프로그램에 타격을 준 공급 충격을 피하려고 합니다. 유럽 부품으로 주로 제작된 CA1은 미국의 승인 없이도 수출, 업그레이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논리가 CA1을 기술 시연기가 아닌 군사적 선택지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공장은 무기의 일부입니다. 발음하기 힘든 독일의 그 장소에서 9월에 공개된 행사는
공학적 행사인 동시에 정치적 행사로도 연출되었습니다. 바이에른 주 총리 마르쿠스 조던은 해싱 경영진들과 함께 프로토타입 옆을 걸으며 카메라 앞에서 CACA1을 바이에른이 유럽 방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조더의 공개 메시지는 여러 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는 CACA1을 독일 산업이 베를린의 느린 조달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도 자율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드론과 인공지능을 주권과 연결지으며 바이에른이 미국과 중국의 방위 기술에 맞설 유럽의 해답의 본거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던은 해싱의 성공을 연방정부가 지연시키지 말고 지원해야 할 주 차원의 승리로 규정했습니다. 조던은 또한 바이에른 전용 방위법 제정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이 제안은 방위 산업체의 신속한 허가, 간소화된 행정, 바이에른 대학과의 연구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 정부는 법안 초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조더 사무실이 개념 검토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군사 고객도 아직 CACA1 도입에 공개적으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9월 공개와 그 이후 몇 달 동안 헬싱은 어떤 공군과도 도입 계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항공기는 정부 개발 계약이 아니라 헬싱의 투자자 자본으로 구축된 민간 자금 프로그램으로 존재합니다. 영국 왕립공군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초기 고객입니다. 헬싱은 런던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영국 국방부와 AI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영국 내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은 오랜 기간 영국 왕립공군의 훈련기를 공급해왔으며 헬싱은 영국 군용 항공당국과 인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관계자들은 타이푼 및 미래의 템페스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할 무인 전투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독일 공군은 이론상 유망한 고객입니다. 독일은 헬싱을 운용하며 기체는 바이에른에서 제작됩니다. 이후 독일 공군은 CACA1이 지원하도록 설계된 유로파이터를 운용합니다. 문제는 독일이 프랑스, 스페인과 함께 운영하는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FCAS 프로그램입니다. FCAS에는 에어버스와 다소그 제작한 자체 리모트 캐리어 드론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쟁하는 독일 국산 드론에 대한 독일의 지원은 민감한 시기에 3자 협력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럽 프로그램 간 중복이 큽니다. FCAS의 리모트 캐리어 드론, 2024년 ILA 베를린에서 공개된 에어버스 윙맨 콘셉트,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G캡 전투기 모두 유무인 협업 항공기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ACA1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 하드웨어를 제공하기 전에 수년 먼저 도입될 수 있는 단기 옵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요 방산업체를 보호하려는 정부에 의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이 실질적인 시험대입니다. 헬싱은 CACA1 유로파이터 F-35와 함께 운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 항공기를 나토의 보안 데이터 링크와 F-35의 다기능 첨단 데이터 링크에 연결하려면 록히드 마틴의 협력과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둘 다 아직 공개적으로 확보된 바 없습니다. 민간 자금 스타트업이 에어버스, 다소, BAE 시스템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헬싱은 정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계약, 보안인가, 정치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CACA1 프로그램은 앞으로 2년간 언론이 아닌 하드웨어 주요 단계에 따라 계획됩니다. 헬싱은 2026년까지 항공전자 통합, 엔진 가동, 그룹 비행장 택시 시험 등 하위 시스템 지상 테스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로 하는 첫 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7년입니다. 양산 준비 또는 초기 운용은 2029년이며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은 2030년이나 2031년쯤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분석가들은 그 일정을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더글라스 베리 씨는 그룹의 경훈련기 제작 경험에서 완전한 협업전투 항공기 개발로의 전환을 큰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룹은 수십 년간 피스톤 터보프롭 훈련기를 제작했으며 CACA1은 터보팬 엔진을 쓰는 스텔스 형상의 전투 항공기입니다. 이 두 제품 사이의 기술적 거리는 상당히 크며 헬싱은 이를 4년이라는 일정 안에 좁히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핵심 사실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CACA1에 대해 어떤 공군도 공식 계약을 발표하지 않았고 헬싱은 단가와 터보팬 공급업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항공기의 탄력과 비행 가능한 프로토타입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헬싱은 이에 대해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시험 과정에서 신뢰성, 발사 성능, 일부 광고된 AI 기능이 전선 투입에 충분히 성숙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HXE에 대한 추가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헬싱은 해당 보도의 일부 내용에 반박했으며 HXE는 CACA1이 아닙니다.
HX-HXE는 소형 타격 드론이지 4톤짜리 전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전시에는 사용자가 자율 시스템을 투자자용 설명 자료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적이 거의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율 시스템이 발사되고 생존하고 목표를 찾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로 평가합니다. 앞으로의 불확실성은 기체만큼이나 소프트웨어에도 존재합니다. 낯선 적과의 혼란스러운 전투에서 AI의 신뢰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에 대한 인간의 승인 절차는 어떤 잠재적 고객에 의해서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CA-CA1이 현대 러시아나 중국의 전자전 및 드론 대응 방어 체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토 영국 내 자율무장 항공기 교전 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헬싱이 2027년까지 비행 가능한 CA-CA2를 제공하고 2029년까지 실전 배치에 성공한다면 이 회사는 민간 자본과 AI 소프트웨어가 전통적인 유럽 방산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달성하지 못한 일정 내에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항공기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유럽 정부들은 다시 에어버스, 다소, BAE 시스템즈로 돌아가 더 느린 국가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수출 제한이 따르는 미국의 협동 전투 항공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영기는 이미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장관들은 옆에 섰으며 투자자들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동체에 엔진이 장착되고 조종사가 더 이상 조종석에 앉지 않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이 기체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헬싱은 2029년까지 세련된 회색 시제품을 유럽 공군이 무기와 임무 그리고 동맹국의 영공을 맡길 수 있는 항공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